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얘기하는 그 사채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발행자가 깐 겁니다. 자, 이 사채와 이 사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한자를 쓰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이런 채권이나 달러 이런 자산들에 대한 문의나 관심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오프라인 강연 같은 거를 갔을 때도 채권 관련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ETF 말고 개별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별 채권을 진짜 어떻게 사는지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채권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채권 컨텐츠들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봐도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1편 그리고 채권 2편 이걸 보시고, 그리고 마늘일기 시리즈 중에서 4편, 5편, 6편을 보시면 채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채권의 3요소에 대해서는 꼭 배워둬야 되죠. 그 후에 모바일로 채권 사는 방법, 그 화면이랑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 ETF에 집중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 채권에 대한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개별이라고 부를까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직접 사는 직접 투자와 펀드나 ETF로 사는 간접 투자로 나눌 수 있듯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직접 사면 하나를 골라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낱개를 사는 거고, 그래서 개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 투자는 우리한테 훨씬 익숙하죠. 채권을 펀드로 사거나 ETF로 사거나 랩으로 사거나 신탁으로 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펀드와 ETF에 대해서 훨씬 친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채권형 펀드, 채권 혼합형 펀드, 주식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을 매수하실 때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채권 매수를 같이 하게 되고요. ETF로 사실 때는 이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채권 ETF, 국고채 ETF, 10년 만기 ETF 이런 식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간접 투자 이 부분은 완전히 제껴두고요. 전적으로 여기 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채권이란 채권의 이의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은 이렇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확장을 해야겠죠. 2층도 올리고 아니면 뭐 옆에 2호점을 내든 아니면 먼 곳에 가맹점을 내든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확장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걸로 돈을 다 모아서 하겠다,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돈을 빌려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가 10억을 빌려줄 테니 알아서 쓰고 연이자 5%만 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억 원을 투자할 테니 수익 버는 거 반반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떡볶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아주 매력적이죠. 우리는 이쪽을 주식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10억을 주고 지분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주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 떡볶이 가게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즉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계속 커져야만 해요. 이렇게 투자한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자금은 우리는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이 떡볶이 가게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생각을 맞추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주주총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차익과 배당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버는 돈은 이 회사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그 중에 필요한 비용 빼고 그리고 투자할 거 빼고 남은 것들 중에서 반반 나눠 갖게 되면 그거는 배당이죠. 그렇게 배당을 받다가 이 사람이 이제 더 큰 사업을 하고 아예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을 다른 사람한테 아예 양도를 하고 돈을 벌게 되면 그걸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떡볶이 가게에 투자한 한 명의 개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차익을 얻고 배당을 얻는 것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랑 주식을 사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자, 이것이 주식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은 참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이 채권에 대한 걸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여기 공부할 게 훨씬 많습니다. 자, 채권은 지금 말씀드렸던 주식이랑 아주 다른 개념이죠. 채권은 돈만 받자입니다. 즉 운명 공동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회사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받을 사람들, 채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채권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채권의 형태로 빌려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차익과 이자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주식 제도로 완전히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저는 요거를 참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 다음에 채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 주식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그냥 주인인 거를 증명만 하면 되죠. 지분을 얼만큼인지 증명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은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옛날에 중국집 쿠폰 같은 거, 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통해서 이자를 얻을 때는 쿠폰 이자라고 부르게 되죠. 옛날에는요, 이걸 오려 가지고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증권사의 창고에 가가지고 이걸 제출을 하면 적혀 있는 돈을 주는 겁니다. 요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쿠폰 이자인 거죠. 자, 이렇게 주식과 채권은 자본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요거는 또 모험자본, 모험투자 이런 말을 붙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이 주식의 가치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주식과 채권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주식은 새 거를 사려면 IPO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있을 때도 우리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주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새 거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중고, 자, 요거는 당연히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주식시장이죠. 이렇게 주식은 새거와 중고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갈 사람들을 정해 놓고 발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 사갈 사람이라는 곳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폐거를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통시장이라는 곳으로 흘러들어오겠죠. 중고 채권을 우리는 한국거래소와 그리고 증권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중고 채권,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종류를 보면 공채와 사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채 안에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국채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공사 이런 데 찍어내는 특수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국채랑 공사채 정도를 합쳐가지고 국공채라고 부르는 게 바로 공채의 또 다른 말이 되죠. 그리고 국채 안에는요, 개별적인 채권의 이름은 국고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자, 우리가 살 거는 여기 있습니다. 사채, 회사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기업이 찍어내면 회사채, 은행이 찍어내면 금융회사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얘기하는 그 사채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발행자가 깡패입니다. 자, 이 사채와 이 사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한자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것을 찾는 곳은 바로 여기와 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채권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개별 채권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KRX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사니까 장내 채권이죠. 요거는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것이고, 그림에 보는 것처럼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많은 해산물들과 생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골라 사는 겁니다. 자, 요 방법의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점은 지식 없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종류가 너무 많은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장외 채권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사는 건데, 그 누군가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서 채권을 사는 거는 장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외 채권은 뭘로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횟집이라고 비교할 수 있죠. 횟집. 좋은 생선을 고를 수는 없지만 횟집에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요리까지 다 해놔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장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둘 다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채권을 사는 방법인 거고요. 간접 투자는 펀드나 ETF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채권도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좋은 채권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채권의 3요소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채권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채권의 3요소는 신용등급과 표면금리와 만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표면금리 대신 매수금리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플을 통해서 살만한 것들은 딱 볼 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많이 없다면 이쪽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정말 리스키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국채나 미국 국채, 우량 채권, 얘네들은요 간접 투자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바운더리에 있는 채권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서 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표면금리입니다. 매수금리를 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우리가 과거에 금리가 아주 낮았던 시절에는 은행금리의 2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볼 때 금리가 정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죠. 기준금리가 올라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금리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수준이 제가 볼 때 4, 5%는 거뜬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만기입니다. 만기가 짧으면 수익률이 낮고요, 길다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좀 길게 가지고 가서 높은 금리를 얻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높은 거를 오랫동안 많이 얻자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만기 보유하니까요. 이게 만기가 짧아가지고 만기가 빨리 맞아버리게 되면 바로 현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또다시 채권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금리 상황이 조건이 좋다면 하나 사가지고 쭉 들고 가면서 마치 월세 받듯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별 채권 살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회사채, 두 번째는 금융회사채, 세 번째는 메자닌 채권. 이렇게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주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채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국채를 사겠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고생해서 국채를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국채는 그냥 ETF로 사면 그냥 다 돼요. 자, 첫 번째 회사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우량이 아닌 적당한 우량 정도, 그 신용등급에 있는 채권들을 우리가 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금융회사채는요, 요거는 말 그대로 금융사들이 찍어내는 회사채권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만 발행하는 그런 채권들이 있는데요, 코코본드라든지 100년 만기인 센츄리본드라든지 후순위채라든지 영구채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신종자본증권에 해당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 정말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메자닌 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너무 이상하지만 메자닌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의 성격이 가미된 채권들을 말합니다. 주식의 성격이 가미된 채권들 들으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채권인데요, 사고 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거나 뭔가 주식과 연관을 시켜놓은 채권들을 말하는데요, 요거를 메자닌이라고 부릅니다. 메자닌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중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중간에 있다, 이래서 메자닌 채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도 개인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채권이잖아요. 주식을 바로 사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주식에 접근하고 채권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엄청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